지금부터는 여러분 걱정이 다시 커지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을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필 서울의료원 감염내과 과장님, 한지연 SBS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 만에 15명이 늘어서 4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하루 사이에 15명이 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까지는 역학적인 연관고리가 있는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환자와 접촉한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발생했다면 이제 다수의 이제 지역 사회에서의 원인을 모르는 그런 발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생들이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 사회 전파가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보건당국도 그렇고 상당히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역사회 전파, 지역사회 감염이다라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규정할 수 없습니까? 이 정도 됐는데 어떻습니까?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원인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한 그런 상황 자체는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속되어서 가속되는 건 단계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떤 앞으로의 방역 체계나 이런 부분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5명이 하루 사이에 늘었는데 수도권에 2명, 해외 여행을 한 적이 없는 77세 남성, 그리고 대부분 고령층이었는데 11살 초등학생도 확진 판정을 받았네요. 걱정입니다. 20번 환자의 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13명, 이 가운데 11명은 31번 환자와 접촉하신 분이다. 그러면 31번 환자분 59년생이라고 어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 슈퍼 전파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슈퍼 전파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31번 환자가 그 고열 폐렴 증세가 있어가지고 2번이나 의료진이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는데 본인이 해외여행 이력이 없다라는 그런 이유로 이 권고를 모두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지금 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 측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등으로 환자를 강제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어서 별다른 대책 없이 그냥 폐렴 치료만 진행했었는데요. 초기 권고를 좀 따랐었더라면 병원 노출을 최대한 줄일 수 있었던 건데 이런 거를 좀 놓치면서 이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로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게 돼 있고요. 또 이 31번 환자가 진단 거부 외에도 폐렴이 발견된 이후에 15일에는 예식장 찾아간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16일에는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예배를 보는 등 그 사람이 밀집된 공간을 끊임없이 찾은 것으로 확인돼서 더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마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11명이 이분과 접촉한 분 가운데 11분이 확진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뭐 이게 꼭 법적 책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31번 환자분도 본인은 나는 해외 여행한 적이 없고 확진 판정 받았던 다른 사람들과 접촉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코로나19가 아닙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폐렴 증세 보이고 있는데 의사의 권유를 2차례나 거절했다. 이거는 조금은 생각해 볼 만한 사안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역학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 사람을 의사자로 분류해서 강제적인 검사를 하기는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사회 발생이 이제 생기게 됨에 따라서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환자의 경우 이제 슈퍼전파 이벤트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지금 환자가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사실은 의료인과 같이 인지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아마도 이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밀접한 접촉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한 전파를 인해서 아마도 좀 더 이제 많은 수의 발생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아마 이에 대한 면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13명의 추가 확진자 가운데 38번, 46번 분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를 통해서 밝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직까지 31번 확진자와 접촉했다. 이런 기록이 좀 없어서 이런 발표를 한 겁니까? 네, 38번, 지금 현재 46번? 역학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이분들이 지금 31번 환자와 접촉했는지 안 했는지를 역학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내일부터
대응 지침 지자체용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을 개정해서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 의심이 되는 환자는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질문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환자의 동의가 없이도 의사가 제가 보기에는 환자분께서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강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선은 이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그런 원인 무상의 폐렴 환자, 그러니까 좀 더 중증을 보여서 남들에게 퍼뜨릴 가능성들이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뭐 검사비도 지원하고 자가격리 통지서 및 이제 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을 좀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응 지침만 갖고서는 지금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가 좀 어렵습니까, 관장님도? 아닙니다. 강제로 할 수 있느냐 이 없느냐? 부분은 이제 폐렴이 의심되셔서 예. 이제 원인 모르는 폐렴일 때는 강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예, 지역사회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에는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예, 강제성이 포함돼 있으면서도 하지만 이제 계절적으로 지금 이제 뭐 겨울에 이제 폐렴이 특별히 유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어서 의사의 그런 판단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부분이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보건당국의 대국민 브리핑 통해서 다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9일 오전 9시 현재 추가 확진 환자 15명을 포함해 46명이 확진되었으며 이 중 34명이 현재 격리 입원 중입니다. 33번째에서 46번째 환자 중에서 40번째 환자를 제외한 13명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1명은 31번째 환자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환자와 동일한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 10명, 노출됐던 병원 내 접촉자 직원이 1명 확인되었습니다. 나머지 2명은 현재 역학조사와 연관성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31번 확진자. 참 본인도 좀 당황하셨을 것 같고 놀라기도 하시고 무섭기도 하실 것 같은데 이분과 접촉한 분이 지금 대략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아까 발표하기 11명으로 확진자가 11명이고 접촉한 사람들이 166명으로 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166명이면 아직 검사가 다 안 끝난 겁니까?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11명은 일단 확진 판정을 받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1명이 확진 판정이 받았고 166명으로 이제 접촉자를 보고 있는데요. 이들에 관해서도 이제 역학조사나 검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접촉했다고 해서 다 감염되는 것은 아니지만 31번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가운데 무려 11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십니까? 네, 아직까지 지금 14일 정도의 이제 증상 발생까지 기간이 있는데 이미 이제 11명이 먼저 당일에 지금 발견이 된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발생이 있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연결고리가 더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 좀 더 면밀한 그런 관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31번 확진자가 11명에게 감염을 시킨 것으로 현재까지 밝혀진 상황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29번, 30번 부부시죠? 그리고 31번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정 기자. 네. 이분들은 최근 2달 사이에 해외여행하신 적이 없죠. 네, 해외 방문 이력도 없고 예. 확진자와 접촉도 없는데 그러니까 어제 정부가 지역사회 감염을 사실상 인정하는 코로나19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성동구 70대 환자마저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상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더욱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하는 것이 한지영 기자. 그러면 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뭐 중국 우한 지역을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동남아 지역을 갔다 오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감염이 된다. 이거는 어디서 왜 내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는지 모른다.
이게 지역사회 감염입니까? 예, 그 포인트가 바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는지 모르는데 원래는 뭐 2차 감염, 3차 감염까지는 연결고리가 있었단 말이죠. 내가 네. 누구한테 감염이 됐는지, 누구와 접촉을 해서 감염이 됐는지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도대체 내가 어디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공포감이 더 확산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예,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지역사회 감염과 관련해서 확실한 지역 방어망을 구축해야 합니다라면서 이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크게 늘어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로 어제 염려가 많았던 31번 확진자와 관련이 있는 감염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 감염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확실한 지역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와 함께 여행력이나 접촉력이 없더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료진을 믿고 검사, 진단, 치료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를 지키는 최선의 기림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지역사회 확실한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각별하게 당부했습니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도 확실하게 대처를 해서 완벽하게 퇴치를 시켜야 하고 동시에 코로나19 때문에 또 경제 상황이 악화되는 것 이것도 막아야 되고 이 두 개의 숙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뭐 정부는 또 정부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29번, 30번, 31번 또 서울 성동구에서 확진 판정받은 환자까지 네. 어디서 어떻게 왜 감염되는지 모른다. 이런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대구 경북 쪽 11명은 그래도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31번 확진자와 네. 접촉하신 분들이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 메르스 사태 때인가요? 초기 환자가 거의 뭐 슈퍼 전파자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31번 확진자를 계기로 해서 급속도로 이게 또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정된 특별한 환자와 접촉을 통해서 이제 전파되는 연결고리는 충분히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역망 안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겠지만 이 부분은 방역 안에서 현재까지의 방역 시스템 안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외에 이제 지역사회에서 연결망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그런 이제 군집들이 여러 가지 발생될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다른 방역망을 통해서 촘촘히 그물을 던져서 이분들을 찾아내고 조기에 치료해 주는 것이 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보건당국에서 우리 정부도 지금 코로나19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를 현실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은 이미 인정한 상태입니다. 관련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된 상황은 아니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근본 코로나19 발생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한지연 기자. 이제 우리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 중국 출신의 유학생들이 어쨌든 들어와야 됩니다. 뭐 대학들이 학기를 한 2주 정도 연기하고 개학을 그러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정부에서는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들은 못 들어오게 할 수도 없고. 네, 중국에서 이제 입국한 유학생들의 경우 14일 동안 등교 중지 조처가 내려지는데요. 대학 당국은 이 기간 동안 이들 건강 상태나 아니면 외출 여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 유학생 비율이 높은 일부 대학들은 아르바이트생까지 써가면서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격리 대상자들이 대학 당국 협조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격리
기간 동안 뭐 일반 학생들이 모이는 시설을 이용한다. 그래도 사실 불이익을 줄 그런 근거가 없고 제지할 그리고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한정 기자 얘기하듯이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해도 누가 그 상황을 알아서 파악을 해서 제재할 수 있느냐 그런 인력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없고 그런 수단도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상까지 예. 고용을 하지만 그게 그 인력으로 충분하냐 뭐 이런 의문점도 있죠. 예, 지금 5만 명의 중국 유학생들이 더 들어올 예정이다. 이미 2만 명은 들어왔다. 그런데 당연히 중국 우한 출신 유학생들은 뭐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거기는 입국 금지 네. 대상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유학생들이 들어오면은 모르겠습니다. 지나친 걱정일까요, 과장님? 이 중국 유학생들을 다 저희가 이렇게 볼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언을 했고 엄청나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중국 유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쨌든 여러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가장 중국이 발원국이고 또 중국에서의 환자의 비율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잘 관리해주고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를 예방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우리 중국 유학생들에게도 잘 설득해서 우리의 이런 방역 체계, 방역 노력에 좀 협조해 달라,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아주 정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또 협력을 할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발견됐더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고 관리될 수 있다는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상황과는 다른 그런 상황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는 충분히 코로나19 퇴치시킬 수 있고 네. 혹시 걸렸더라도 우리가 완치시켜 줄 수 있다. 그러니 안심하고 우리의 조치를 믿고 따라달라.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유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하고 대학 측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요. 대학의 뭐 총학생회나 이런 데서도 학생회 모임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도외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 크루즈선에 타고 있던 우리 국적의 승객들 7분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 분은 일본인 배우자라고 하는데 자, 일본 크루즈선에서는 이제 2주 동안의 격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만 승객들이 이제 배에서 내리는 작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본 정부의 노력이 대단히 미흡했고 특히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베 일본 총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이 산케이 신문에서마저 아베 총리와 아베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나왔다고 하네요.必要な診療につながるよう国民の皆様に分かりやすい受診の目安の作成などについてご示談をお願いをしたいと思います。아베 일본 총리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코로나19 대응 문재인 정부로부터 배워라 이 기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네. 산케이 신문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적을 한 겁니까? 원래 산케이 신문이 아베 정권을 옹호하는 그런 언론인데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아베 정권 발언들 아까 전에 이렇게 화면에 나왔지만 국민이 알기 쉬운 진찰 기준을 발표를 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모호하다. 이런 비판을 한 데 이어서 또 그 뒤에 한국을 배우라는 취지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듯이 모든 재난은 인재다라는 제목인데요. 일본 정부가 대응에 실패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을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이 글은 구로다 서울주재 개건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30년 넘게 한국을 취재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위안부와 독도 같은 한일 역사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극우 발언을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예,
모든 재난은 인재다라고 하는 저 제목은 어쨌든 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베 정부가 도쿄올림픽을 지나치게 의식하다가 초기 대응을 잘못했고 특히 크루즈선 승객들과 관련해서 그냥 분리하는 격리하는 조치를 취했다가 크루즈선 안에서 확진자가 수백 명이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아베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일본은 이미 지역사회 감염 국가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이미 지역사회 연결고리를 모르는 그런 것들이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일본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추가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중국 우한 지역에 체류하다가 오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데. 네, 우선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단계를 나누어서 국가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의 발생이 중국과 같은 그런 밀도로 이제 발생하고 있는 나라가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국가들의 지금 리스트를 가지고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그런 구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일본에 대해서 중국에 준하는 그런 봉쇄 조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도 신규 확진자가 15명이나 늘었습니다. 상당히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생활수칙, 깨끗한 안전수칙 잘 지키시면 코로나19는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특히 전염력은 대단히 높지만 치명률은 사망할 확률은 메르스나 사스보다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부를 신뢰하고 국민은 개개인이 안전수칙을 지켜주시면 코로나19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오늘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강조를 했었습니다. 두 분 간에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